고려대가 학번, 선후배 관계의 약간 위계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리고 그 1학년 때 선후배들과의 행사를 보면 대부분 이제 후배들이 재롱잔치, 선배들에게 좀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고 선배들은 그걸 보고 좋아하고, 내가 사회에는 너희들보다 훨씬 빨리 진출해서 이런 수모를 겪지 않겠다. 첫 회사가 삼성물산 상사 부분이었습니다. 삼성 계열사 중에서도 좀 공채 문화, 선후배 문화가 유독 더 심한 곳이었어요. 별거 아닌 그들의 말에 날이 서고, 야 너가 뭔데 선배인 척해, 이렇게 꼬아듣게 되는 거죠. 피해의식, 약간의 열등감이 있었던 제가 만든 방어막이었어요. 저는 고려대학교 영문학과를 공호학번으로 입학했습니다. 제가 오늘 굳이 제 학번까지 언급한 이유는 제가 05년도에 겪었던 경험에서 비롯된 여러 감정과 그때 생긴 가치관들이 제 20대, 30대 직장생활, 조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몇 년 전에 발견을 했고, 그 발견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수를 했습니다. 나이로는 04학번 친구들과 같은 학교를 다녔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 사실 그렇게 공부를 잘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고3 때까지는 이과였는데 이과 과목 중에서도 특히 수학 2 그리고 과학탐구를 정말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재수를 하면서 이과에서 문과로 전향을 했고, 마침 그때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문과생들은 수학 2를 공부할 필요가 없었고 과학탐구도 공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하면서 성적이 아주 많이 올랐어요. 제가 못했던 두 개 영역을 공부하고 시험 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재수 초반 때부터 모의고사 성적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되게 쉬워졌고, 또 재수생들끼리, 재수를 해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힘든 시기를 같이 보내는 친구들끼리는 정말 친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재수생들끼리 함께 공부하고 그때 정말 많이 재밌게 놀기도 했어요. 뭐 놀았다고 해봤자 뭐 대단하게 논 것도 아닌데, 쉬는 시간 그리고 학원 끝나고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하고 떠들고 놀았던 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한 방에 6명이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 5명의 친구가 같이 재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재수를 했다라는 게 뭐 특별하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그게 뭐 저에게 있어서 뒤처진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별로 없었습니다. 친했던 친구들이 다 재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 균열을 깨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름방학 때쯤에, 이제 대학교 여름방학 때쯤에 되게 친했던 친구가 서울로 대학을 갔고 재수학원에 놀러 온 거죠. 그래서 밥을 사주면서 이런 대학생의 낭만에 가득 젖은 상태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창 자기의 캠퍼스 라이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었는데 뭐 그렇게 부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점심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쯤에, 야 너 재수해서 우리 학교 후배로 와라, 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너무 제 자존심을 건든 거죠. 그래서 그때 사실 아무리 재수를 하고 성적이 올랐다고 해도 되게 수험생들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꽤나 상위권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내가 아무리 수능을 못 봐도 저 친구보다는 좋은 대학을 가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던 게 지금도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해 수능을 제가 평소 모의고사 성적만큼 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능을 끝마치고 입시 상담을 하는데 그 입시 상담 선생님이 그 친구가 다니는 그 대학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 대학을 쓰는 것도 그렇게 안전한 선택은 아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절대 그 학교에는 지원하지 않겠다, 고려대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만약 고려대가 떨어지면 삼수하겠다. 사실 삼수하는 게 끔찍하게 싫었는데 그 친구의 후배로 들어가는 게 더 끔찍하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받았던 수능 점수에 비해서 상향 지원을 하게 됐고 고려대에 예비 21번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려대 합격을 하고 나서 그 친구를 또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또 자신의 친구한테 막 전화를 거는 거예요. 야 이번에 내 친구가 너의 학교 후배로 들어간다, 가면 잘 챙겨줘, 이렇게 오지랖을 떴는데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입학하고 그 친구의 친구는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렇게 제 자존심을 건드리고 저에게 약간 이런 열등감을 느끼게 만든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피하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한동안 그 친구를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잘 만나지 않았어요. 지금은 잘 만나고 있지만. 그런데 막상 대학을 입학하니 고려대가 이런 학번, 선후배 관계의 약간 위계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집단입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1학년 한 학기 내내 선배들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너무 불편한 거죠. 사실 어느 순간 보면 재수를 하는 친구들은 재수생들끼리, 현역으로 입학한 친구들은 좀 현역 친구들끼리 이렇게 조금 나뉘기도 하고, 뭐 동기들 중에는 크게 나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역으로 입학한 선배들이 재수로 입학한 후배들을 약간 껄끄러워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좀 묘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럴 때 저희보다 이제 한창 고학년 선배들이 와서 약간 좀 군기를 잡아요. 좀 서열 정리를 해요.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너는 선배고 너는 후배고, 그래서 그렇게 불편하고 약간 좀 서먹한 이런 선후배 관계가 한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재수 때 그 친구 때문이었을까요? 좀 유독 다른 친구들보다 저와 동갑인 선배에 대한 경계심이라기보다는 피해의식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들과 관계를 맺는데 많이 불편해 했습니다. 되게 좋았던 선배들이 지금 생각해도 많거든요. 저한테 먼저 다가와주고 친절하고 저와 친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이런 선배들이 많았는데, 제가 약간의 벽을 쳤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1학년 때 선후배들과의 행사를 보면 대부분 이제 후배들이 약간 뭐랄까 좀 재롱잔치, 선배들에게 좀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고 선배들은 그걸 보고 좋아하고 이런 행사들이 많은데, 뭐 그 당시에는 재밌게 하긴 했는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좀 열등감, 피해의식 이런 게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겨우 1년 대학을 간 선배들인데 그 어린 나이에는 그 사람들이 되게 대단해 보였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데 대학교 2학년 선배만 봐도 정말 어른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나와 동갑인데 왜 저 친구들은 저렇게 어른스럽고 되게 대학생 같고 나는 아직도 이런 고등학생 티를 못 벗는 이런 어린 느낌일까, 이런 데서 오는 열등감도 저는 좀 남들보다 많이 있었던 편입니다. 그런데 과 선배 중에 유독 저를 잘 챙겨주던 재수생 선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선배를 자연스럽게 잘 따르게 됐고, 그 선배가 하고 있는 동아리에 저도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아리는 고려대 안에서도 그 선후배 간의 위계가 좀 셌던 곳이었어요. 정말 전통 있는 동아리여서 당시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뒤풀이 술자리에 가면 40대 50대 선배들도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만큼 되게 끈끈하고 이런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조직이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선후배 간의 위계가 셌기 때문에 저는 좀 불편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과 활동을 그래도 몇 주간 하면서 이런 불편한 관계 속에서 저를 좀 포지셔닝하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찾았던 것 같아요. 약간의 깐죽거림, 그리고 약간의 좀 반항스러운 모습으로 살짝 나를 세우고 좀 거리감을 유지하는, 나름 이런 방법을 많이 익혔던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당신보다 후배지만 너무 고분고분하게 보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나를 좀 세웠죠. 상당히 저에게 마이너스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의식, 약간의 열등감이 있었던 제가 만든 방어막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저의 동아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연습을 했는데, 저는 고향이 서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는 게 그렇게 좋아서 한 달에 한 번 이상씩은 제 고향에 내려가서 고향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주에도 이제 선배들에게 이번 주는 내가 고향에 내려갈 것 같아서 연습에 참여하기 힘들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고향에 내려왔는데,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있는데 어떤 한 선배한테 연락이 온 거죠. 저랑 동갑인 선배한테. 그래서 너 왜 오늘 연습 안 나와? 저 오늘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다른 선배한테 말씀 드렸는데 전달이 안 됐나 봅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너 그렇게 자꾸 고향에 내려갈 거면 그냥 고향에 있는 대학 다니지 그랬냐? 왜 서울로 대학으로 왔냐? 이렇게 신경질을 내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되게 당황했어요. 그리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라는 것도 너무 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다시 동아리에 가서 사실 당신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서 나 기분이 나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됐을 건데 당신은 너무 그 말에 분노했고,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동갑인 선배들에게 엄청난 날을 세우게 됩니다. 내가 사회에는 너희들보다 훨씬 빨리 진출해서 이런 수모를 겪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당시 그 동아리는 그 동아리 회장에게 되게 많은 권한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회장이 돼서 나의 이런 부당함을 다 바꾸겠다, 너희 선배들이 우리 동아리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런 안 좋은 에너지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결국 그런 안 좋은 에너지 때문에 계절학기도 열심히 듣고 칼 취업을 했습니다. 빠른 나이에 취업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동아리 선배, 과 선배들 중에서도 좋은 선배들이 많았는데, 그 사건 이후로 저와 동갑인 선배는 그냥 싸잡아서 나에게 잠재적 가해자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좋은 인연들을 제가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고려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첫 회사가 삼성그룹의 삼성물산 상사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물산 상사 부분은 삼성 계열사 중에서도 좀 공채 문화, 선후배 문화가 유독 더 심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발령을 받은 사업부가 하필이면 저와 동갑인 1년 선배들이 아주 많은 그런 사업부였습니다. 정말 그 선배들이랑 잘 못 지냈어요. 제가 신입사원 때 같은 사업부의 다른 팀의 선배가 저희 팀으로 와서 우리 팀 워크숍 가는데 신입사원 데려가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팀 워크숍에 따라가서 약간 막내 노릇을 했는데 좀 자존심이 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물산에서 만난 저와 동갑 선배들이 저에게 정말 많은 관심을 주셨거든요. 되게 선의로 점심 같이 먹자, 제가 그 회사에 사업부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먼저 다가와 줬고, 그런데 제가 그들에게 벽을 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는 나와 동갑인 선배는 언제든지 나의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좀 부정적인 믿음이 제 무의식 속에 있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그들의 말에 날이 서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팀 워크숍에 신입 데려가고 싶다, 너가 뭔데 선배인 척해? 이렇게 꼬아서 그런 제안을 듣게 되고, 어떤 한 선배가 또 저희 팀에 와서 그 코렌이 와서 부서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해도 야, 너가 뭔데 선배인 척해, 이렇게 꼬아 듣게 되는 거죠. 그 후로 제가 인사로 직무를 바꾸면서 다행히 이제 인사팀에는 그 선후배 터울이 긴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호텔신라로 이직하고 나서는 제가 있었던 사업부가 경력직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공채, 선후배, 직급 이런 게 많이 없었던 조직이라서 그런 갈등을 한동안 잊고 지냈고, 그리고 스타트업으로 오면서는 그런 직급 나이에 대한 개념이 더 사라지면서 좀 더 무뎌지게 되었지만, 어쩌면 제가 그 삼성 때 공채, 직급 문화에 대한 지독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공채 문화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만한 그런 논리적인 이유가 없거든요. 실제로 그 공채 문화의 혜택을 더 많이 본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데 유독 계속 공채 이런 직급 문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많이 표출했던 거는, 어쩌면 어린 시절에 제가 남들보다 1년 이런 사회의 체계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약간의 부당함을 느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거기서 만들어낸 부정적인 감정과 저의 믿음들이 제 무의식 속에서 자꾸 이런 공채 문화, 직급제도 이런 거를 되게 폭력적이라고 생각해버리는, 어쩌면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한 것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빠른 다이나믹한 그런 환경에 대한 것보다는 공채, 직급 문화, 그 안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감정, 이게 더 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도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고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는데, 저보다 한참 어린 대표들을 만나면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 대학교 때도 재수한 후배와 현역 선배들 간에 불편한 관계가 있었지, 후배가 삼수, 사수 이렇게 했다 그러면 오히려 서로 존중해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거든요. 군대에서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1살 차이야 서로 야야 할 수 있지만, 나보다 뭐 2~3살, 서너 살 많다 이러면 아무리 직급이 높고 연차가 많다고 하더라도 쉽게 존대 하대를 함부로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인지 오히려 저보다 한참 어린 대표들을 만나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표를 소개받았는데 나와 동년배다, 이런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좀 뭔가 주눅이 들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동년배를 만나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전히 학교의 그 선후배 간의 위계가 확실한 그런 문화 집단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된 거죠. 예전에는 왜 내가 저들과 함께 있으면 이렇게 날이 서지? 왜 이렇게 예민해지지? 이 원인을 몰랐다면 이제는 그 근원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인지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과거에 이런 경험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자리를 불편하게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빨리 그 불편한 감정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나의 감정의 원인을, 그 무의식에 있었던 나의 감정, 믿음에 대한 것을 의식으로 끌어내서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건강한 경험, 건강한 관계를 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상태가 됐다라는 것을 성숙해졌다, 많이 성장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성숙과 성장은 이제 나는 그런 감정에 초연하고 훨씬 더 긍정적인 마음만 가질 수 있고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10년, 20년간 저를 괴롭혀온 감정들을 하루 만에 해소하고 다른 감정을 갖는다라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또 그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때 내가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불편함을 느끼고 있구나, 이거를 알아챌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만으로도 저는 성장했다, 성숙해졌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 개인적인 감정, 경험에 대해서 공유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런 나의 감정, 믿음, 신념을 의식하자. 행동심리학, 인지심리학의 여러 논문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의 90%는 무의식이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내 무의식 안에 부정적인 감정, 신념을 의식으로 꺼내놓고 또 새로운 경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감정, 또 좋은 감정으로 다시 내 무의식을 채워넣는, 이런 게 반복되는 게 인생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8살의 저의 행동과 선택에는 저의 무의식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을 테고, 그런데 간혹 제가 반복적인 실수, 반복적인 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인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반복되는 실수, 선택의 근원이 뭘까? 항상 이렇게 무의식 안에 숨어있는 저의 감정과 그간의 경험들을 찾아보고 이거를 정리해서 의식으로 올려보는 이런 작업을 요즘 많이 반복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 20년 동안 저를 괴롭힌 동년배에 대한 열등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어떻게 느껴지셨을지 많이 궁금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무의식에는 어떤 감정, 어떤 믿음이 숨겨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